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판결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번 김경수 재판의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판결문 안에 일정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판결문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죠. 조심스럽게 적긴 했지만 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만 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윗선이 누구냐에 쏠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경수가 중간에서 이런 지시를 했고 또 드루킹이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가 현직 지사가 왜 구속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판결문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와의 어떤 연결고리인데 요게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헌정기념관에서 했다는 기조연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번 판결문에 정확하게 문재인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이거 말고 다른 쪽은 사실은 직접 관련성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만 봐도 충분히 그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네. 이날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직접 방문해서 방어해 주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1월 10일입니다, 당시. 네. 1월 10일 간담회가 있는 날인데, 근데 이제 김 지사는 이때 문재인 대표, 당시 후보죠. 후보가 되기 전이지만, 후보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에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글을 올립니다. 예. 자, 오늘 기조연설 반응이 어떤가요? 재판부는 이걸 갖다 어떻게 했었느냐.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이 반응을 물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김 지사가 직접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간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공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기념관에서 한 기조연설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김경수에게 주고 김경수가 준 그 아이디어는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은 이런 의도를 문 후보께서 공약의 재벌 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재벌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지배 구조의 변화 요구, 소액 주주에 관한 등등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야. 반영되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안 됐다는 것들은 없지만 이 정황만 딱 보면 이 모든 것은 김경수가 문재인 대표 당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직접 바로 그날 문재인 대표가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한 바로 그날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공모 사무실에서. 그리고 방어해 주겠다. 뭐 보면 뻔할 건자. 자, 문자를 보내서 이런 정황들이 나왔고 네. 실제로 실행이 됐고 예. 기사화됐고 예. 그럼 그 기사가 네이버 포탈에 메인에 딱 걸리고 그렇죠. 반응 좋고 뭐 당시 젊은이들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혹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뭐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반응이 다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을 조작했다는 건데 여기에 그렇죠. 대통령이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이 갖고 있는 경공모와의 관련성은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특히 이제 이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이 기조연설에서 나온 것들이 그겁니다. 자, 일반적인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거로 보기 힘들다. 아주 특별한 관계다. 왜냐? 보십시오. 1월 10일 날 문재인이 연설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재벌 개혁 계획 보고라는 문서가 1월 6일 날 김 지사에게 전달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런 걸 가지고 발제를 하시니까 당신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네. 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게 경공부라는 게 경제를 중시하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벌개혁 계획 보고를 갖다가 준 겁니다 김경수한테. 그리고 이 내용이 상당 부분 기조연설문에 반영되겠다는 예. 겁니다. 자, 그러면 유력 정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재인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 김경수가 이걸 갖다 받아서 그날 바로 발표 날 가서 간담회 갖고 내가 방어해주겠다, 뭐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뭐 이 텔레그램 이 메신저를 통해서 반응 어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면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철수 혹은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김경수가 찍어준 기사. 자, 이거 작업 들어가자. 그렇죠.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MB 아바타 문제도 나오고 안철수. 그렇죠. 또 홍준표에 대한 공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예. 자, 홍준표 대표는 일단 이 드루킹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지시를 받은 기사의 좌표를 찍어서 김경수가 전달했고 드루킹이 조작했다. 문재인은 사과. 이게 이제 오늘 홍준표 전 대표의 글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오늘 홍준표 대표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자, 그겁니다. 나는 신의 심리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알고 이런 있다. 겁니다. 나는 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까지 주장하지는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더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anyway 그러면서도 다만 김경수 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단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한몸같이 다니던 김 지사가 여론조작으로 법정 구속됐고 문 후보의 지시를 받은 기사의 좌표를 찍어 드루킹이 조작했고 경선 당시 경인선 가자. 그렇죠. 고한 영상이 퍼스트 레이디의 있습니다. 동영상만으로도 사과 사유는 넘치고도 넘친다. 뭐 이거 아니에요. 딱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홍준표 말 참 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논지가 여기 딱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홍준표 막말, 홍준표 폐윤, 뭐 홍준표 발정,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홍발정. 그러니까 홍 대표가 직접 이걸 언급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폐륜, 막말, 발정으로 나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앞으로 반드시 사과를 받겠다.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다. 댓글로 잡은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 잘 썼습니다. 짝짝짝. 잘 썼습니다. 네. 아주 잘 썼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저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피해자니까. 그렇죠. 피해자로서. 왜? 김경수나 드루킹이 왜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딱 한 명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문재인. 혹은 두 명. 김정숙.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사진 한번 네, 볼까요? 제가 봅시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 예, 요게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갈 때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인선을 알았다는 건데 예. 이거를 몰랐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죠. 그렇죠. 녹화된 영상도 있고 가서 찍힌 사진도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저 신혜식 대표이기도 하고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여론 조작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고통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말하면 잘못했다가 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그 김경수 재판을 보고 이해찬 대표가 아니, 촛불 대통령을 누가 감히 뭐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 누가 그래? 누가 촛불 대통령이야? 촛불 혁명이 문재인 뽑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네가 됐지.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때 뭐 그때 인터넷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오만함.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촛불 대통령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촛불 그 시위 때도 문재인 등등은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예. 근데 뭐가 좀 잘 되니까 잘 갑자기 되니까 막 자기가 다 뭐 나왔어요. 촛불 시위에 무슨 뭐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가증스러워. 가증스럽다. 철면피더라. 철면피.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결문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구절들을 보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김경수 지지자들이 흥분해서 뭐 법원에 가고 난리를 치는데 보수가 너무 점잖아요. 그래. 왜 이 판결문에 문재인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느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별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이 헌정기념관의 기조연설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기사 조작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도 봐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판결은 존중돼야 하니까. 그런데 왜 좌파들은 이렇게 판사를 갖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네. 이거는 거의 뭐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무법천지. 거 아니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문재인은 분명 1심은 이렇게 나왔지만 2심에서는 판사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봐준 판결을 다 아는데 무슨 500명이 와서 법원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뭐 야, 대통령을 판도라 상 놨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우 네 주제를 알라. 그렇지. 누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주제를 알라.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가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했는데 고소하세요 진짜. 너무 착해요 홍준표 대표도.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착해. 착해. 여려. 여려. 너무 세다고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운 남자.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말 다 맞는 겁니다. 예, 너무 부드럽습니다. 빨리 검찰청 가서 고발장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나중에 조사할 때 말이죠. 아, 이게 다 시효가 지났다 이런 말 못하죠. 자유한국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 가서 여상기 의원님 만났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 논리는 섰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도 행동의 하나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